이번 시간에는 우리 고급 필터 체크에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해서 이제 고급 필터의 조건을 수식으로 적으시오. 여러분들 책에는 이제 적으라고 돼 있죠.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8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각각 문제들마다 아래쪽에 이제 적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칸이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적어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지금 문제 풀듯이 엑셀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문제를 풀어 보셔도 돼요. 자, 그럼 지금처럼 1번부터 시작해서 8번까지 문제가 지금 요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엑셀에 가지고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이제 학생 코드가 라고 했습니다. 학생 코드가 지금처럼 이곳에 A열에 쭉 들어있죠. 이곳에 들어있는 그 글자가 이제 R로 시작하고 라고 했어요. R로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첫 번째 글자를 이제 꺼내 와야 되겠죠. 그때 이제 첫 번째 글자를 꺼내 올 때 우리가 이제 lef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왼쪽에서 한 글자를 가져달라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때 이제 left에서 왼쪽에서 한 개 갖다 주세요 라고 해놓고 거기서 나온 결과가 이제 R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조건 보니까 총점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나왔습니다. 자, 총점 그러면 이제 H열에 이곳에 쭉쭉 들어있어요. 총점 점수가 쭉 들어있는데 이 총점이 전체 총점의 이제 평균보다 큰 데이터를 이제 추출하래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각각 사람들마다 총점은 다 있는데 총점의 평균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총점의 평균이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로 평균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데이터부터 평균보다 크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학생 코드에 붙은 이 조건과 총점에 붙어 있는 이 조건 이 둘 다 만족해야죠. 왜? 중간에 보니까 시작하고 요 글자를 이제 묶였으니까 우리가 이제 둘 다 만족해야 돼요. 해서 우리가 and라는 함수로 학생 코드 조건과 총점에 대한 그 조건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and로 묶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문제 풀 때 우리가 A의 17번, 18번 요 셀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할 거고요. 그리고 A의 20번 셀부터 시작해서 결과를 한번 나타내 보자고요. 자, 일단은 A의 17번 셀 찍어주고 여기다 이제 조건 제목 써야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조건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작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쓸 건데 그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제 and로 시작하면 되겠죠. 해서 and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학생 코드가 R로 시작하고 라고 했으니까 학생 코드에서 일단은 우리가 왼쪽에서 한 개를 먼저 꺼내 와야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left라는 함수 이렇게 써주면 돼요. left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학생 코드 첫 번째 데이터 찍어주고 이 학생 코드에서 레프트 왼쪽에서 한 개만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학생 코드에서 제일 첫 번째 글자를 이제 꺼내 올 거예요. 그 꺼내 온 게 뭐랑 똑같냐 물어보면 돼요. R이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같다라는 기호 표시해주고 R이라는 글자는 이제 문자니까 지금처럼 쌍따옴표를 묶어서 R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학생 코드에 대한 조건 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총점에 대한 이제 조건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총점의 평균보다 크냐? 그거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 평균값이 우리 엑셀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해서 AVER, AG 하고 에버리지라고 쓰고 총점이 들어있는 이 영역 전부 다 범위 잡아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서 이제 가로를 닫아주면 되는데 지금 내가 어떤 데이터랑 야, 너 평균보다 커? 너 평균보다 커? 너 평균보다 커? 어떤 데이터를 물어보든 간에 우리는 평균값을 구할 때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해서 지금 이 에버리지 이 범위 있죠? 이 안에 쓴 범위 여기는 F4번 눌러서 지금처럼 절대 참조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럼 요만큼 이제 평균 구한 거죠. 이 평균 구한 거랑 이제 총점의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비교해야죠. 해서 첫 번째 데이터를 이렇게 앞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크다라는 이 기호만 붙여주면 되죠. 해서 평균보다 큰 데이터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크다라는 기호요. 해서 H2번 셀부터 시작해서 평균값이랑 비교하는데 그게 평균보다 크냐? 그렇게 해요. 평균보다 크냐라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총점에 대한 조건도 다 썼으니까 맨 뒤에 가서 이제 end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end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 left 함수 쓴 게 우리 첫 번째 조건, 컴마
그 다음에 이제 에버리지 요거 쓴 게 이제 우리 두 번째 조건이요. 이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and라는 함수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렇게 이제 묶어준 거예요. 이렇게 작성하면 조건 작성 다 했네요. 그러면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우리 고급 필터 실행 한번 해보자고요.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아무 곳이나 한 칸 클릭해주고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정렬 필터라고 있고 고급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고급이요. 고급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러면 결과를 어디다 표시할래? 라고 물어보죠. 우리는 A의 20번 셀부터 시작해서 결과 값을 표시할 겁니다. 해서 결과를 다른 장소에 복사할게요.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목록 범위 클릭해서 점점점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거 보고 이제 목록 범위 맞나 안 맞나 확인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는 우리가 조건 쓴 거 요 두 칸 범위 잡아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위치요. 복사 위치는 A의 20번 셀부터 시작해서 결과값을 표시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다 했으니까 확인 버튼만 땅 하고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조건, 우리가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7개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자, 해서 지금 방금 제가 조건식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해서 and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첫 번째 조건, 그리고 얘가 두 번째 조건이요. 여기서 이제 H2번 셀이 총점이 들어있던 그 셀이죠. 이 H2번 셀에 들어있는 값이 우리 평균보다 크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고, 첫 번째 조건은 우리 lef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학생 코드에서 첫 번째 글자 왼쪽에서 한 개 꺼내와라. 그 왼쪽에서 하나 꺼내온 게 R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예요.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학생 코드에 그랬습니다. 학생 코드 그러면 학생 코드가 지금 이곳에 쭉 들어있고 여기서 이제 세 번째 글자가 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글자 그러면 여기서 4 그리고 여기서는 1 여기서는 7 여기서는 2 여기서는 7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있죠. 요 세 번째 글자가 4 또는 6이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글자가 4랑 똑같냐 6이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 이제 4랑 똑같냐 라고 물어본 거랑 6이랑 똑같냐 라고 물어본 거 그 두 가지를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됐잖아요. 또는 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학생 코드 4랑 똑같아 6이랑 똑같아 그거를 이제 우리가 5화로 묶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등록일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나왔습니다. 등록일에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등록일이 여기 들어있는데 지금 이곳에 보니까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죠. 근데 여기서 조건이 월이 2월인 그 데이터를 추출해라.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날짜에서 이 등록일에서 month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월만 먼저 추출한 다음에 그 월을 추출한 게 2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지금 보게 되면 조건이 학생 코드에도 붙어 있고 등록일에도 붙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때 6, 2, 고, 2, 고로 묶였으니까 학생 코드에 대한 조건과 등록일에 대한 이 조건 둘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and로 이제 싹 묶어주면 돼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학생 코드에 대한 조건부터 먼저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A의 17번 셀에 가서 일단은 조건이라고 먼저 써줘야죠. 제목 먼저 써주고 그리고 나서 는 하고 시작하면 되겠죠. 자, 일단 학생 코드 먼저요. 학생 코드에서 세 번째 글자를 꺼내올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mi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학생 코드에서 세 번째 글자를 꺼내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mid 하고 써주고요.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 그리고 우리 학생 코드의 첫 번째 셀 찍어주고 이 A의 2번 셀에서 몇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부터 시작해서 몇 개 꺼내와라. 한 개만 꺼내주세요. 그렇게 해야 세 번째 글자 그거 하나 꺼내오겠죠. 그거 꺼내온 게 뭐랑 똑같냐? 4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mid, left, right 그런 함수들로 우리가 결과값을 뭔가 추출을 하게 되면 그거는 텍스트 함수기 때문에 얘네들은 함수 자체가 텍스트 함수기 때문에 무조건 문자로 빼온다 그랬죠. 해서 여기서 문자 4랑 똑같냐라고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쓴 거 요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뒤에다가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또 우리 붙여넣기 해주면 되죠. 붙여넣기 해서 이번에는 6이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때 이제 4 또는 4 또는 6이라 그랬으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죠. 해서 맨 앞에 가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5화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5화로 묶게 되면 요만큼은 이제 우리 학생 코드에 대한 그 조건이요.
학생 코드에 대한 조건 다 쓴 거예요. 미드 함수에서 나온 게 4랑 똑같아. 요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6이랑 똑같아. 요게 두 번째 조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이 전체를 우리가 5화로 싹 묶어준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을 일단은 잘라내게 해놓을게요. 잘라내게 해놓고 그럼 이제 학생 코드에 대한 조건 다 썼으니까 등록일에 대한 요 조건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month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월만 추출해야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month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 등록일에 첫 번째 데이터 찍어주고요. 가로만 닫아주면 되죠. 요만큼만 쓰게 되면 이제 등록일에서 월만 추출해 올 거예요. 그 월 꺼내 온 게 몇 월인 거? 2월인 데이터 그거예요. 해서 월을 추출한 게 이게 2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죠. 그럼 얘가 이제 등록일에 대한 조건 다 쓴 거예요. 그러면 등록일에 대한 조건 다 썼으니까 우리 아까 학생 코드에 대한 조건도 다 써놨죠. 얘네들은 학생 코드하고 등록일 이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중간에 이고로 묶였기 때문에 학생 코드에 대한 조건과 등록일에 대한 조건 둘 다 만족해야 돼요. 해서 맨 앞에서 이제 and로 시작하면 되겠죠. 해서 맨 앞에다가 이제 and라고 쓰고 첫 번째 조건은 이제 학생 코드에 대한 조건인데 아까 우리가 이거를 잘라내게 해놨죠. 해서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 두 번째 조건은 이제 등록일에 대한 조건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둘 다 조건 다 썼습니다. 그럼 맨 뒤에 가서 이제 end 가로만 지금처럼 이렇게 닫아주면 되죠. 그러면 end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end라는 함수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때 end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end 함수에서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데이터 찾아라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조건식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조건식 다 썼으니까 엔터 땅 눌러주고요. 그랬더니 이제 true하고 떴네요. 자, 그럼 이제 고급 필터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아무 곳이나 우리가 한번 클릭해주고 데이터라는 메뉴에 가서 우리 고급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고급이요. 고급에 들어간 다음에 결과는 우리가 A의 20번 셀부터 볼 거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해주세요 라고 찍어주고 그 다음에 목록 범위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고 조건 범위는 지금 우리 A의 17에서 18번 셀이다 요 두 칸 범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위치는 A의 20번 셀이다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4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도 끝이요. 자, 그러면 이제 요때 동그라미 2번 문제 풀 때 제가 쓴 조건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학생 코드 그랬습니다. 학생 코드가 지금 이곳에 쭉 들어있는데 이곳에서 네 번째 글자가 그랬어요. 그럼 네 번째 글자 그럼 여기서는 9, 여기서는 지금 4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우리 1이 될 거고요. 그 밑에서는 이제 우리 1이 되고 그 밑에는 이제 4가 되고 요 네 번째 글자요. 요 네 번째 글자를 우리가 꺼내올 때 우리가 mi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꺼내오면 되겠죠. 그 mid 함수를 꺼내온 게 5 이하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조건 쓰면 되고 두 번째 조건은 구분이 그랬습니다. 구분 그러면 구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여고다, 남고다, 뭐 남중이다, 여중이다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얘네들이 중으로 끝나는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중이든 여중이든 중으로 끝나는 거 그거 이제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구분해서 중으로 끝나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righ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구분해서 오른쪽에서 한 개 꺼내와라. 그 꺼내온 게 중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학생 코드에 대한 조건이 있고 구분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5, 이하, 2고, 2고로 묶였으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AND로 묶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조건식 한번 써보자고요. A의 17번 셀 찾아가서 여기다 이제 우리 제목 조건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이제 는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일단 우리가 and라는 함수 먼저 쓰자고요. and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학생 코드에 대한 조건을 쓸 건데 일단 학생 코드에서 네 번째 글자를 우리가 꺼내와야 되겠죠. 그때 이제 네 번째 글자 꺼내올 때 우리가 mid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죠. 그래서 mid라고 쓰고 학생 코드의 첫 번째 데이터 찍어주고요. 여기에서 몇 번째 거부터? 네 번째 거부터 시작해서 한 개만 꺼내주세요. 이렇게 써야 네 번째 글자 하나가 나오겠죠. 그 나온 게 5 이하냐 물어보면 돼요. 5 이하 그랬으니까 작거나 같다 5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틀린 걸로 채점이 됩니다. 왜? 지금 mid, left, right 이런 함수들로 뭔가 결과값을 추출하게 되면
그거는 전부 다 텍스트 함수기 때문에 결과값이 무조건 문자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 문자 구한 게 5 이하야?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쌍따옴표 묶어서 5 이하야?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되겠죠. 해서 지금 여기 mid라는 요 함수에서 구한 그 결과 있죠. 그 함수가 원래 문자로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가 우리 value라는 함수가 있긴 한데 그 value라는 함수를 사용해라 그런 말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 mid 함수에서 추출한 그 결과를 우리가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곱하기 1을 해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써야 이제 첫 번째 조건 다 쓴 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좀 쓰자고요. 두 번째 조건은 우리 구분해서 중으로 끝나고 그랬어요. 중으로 끝나는 데이터. 그럼 중으로 끝난다 그 얘기는 오른쪽에서 한 글자 꺼내와야 되겠죠. 해서 right요. right라는 함수 써주고 구분 첫 번째 데이터 찍어주고 자, right 오른쪽에서 빼와라. 어디에서? 뒤에 2번 셀에서 오른쪽에서 몇 개 꺼내와라. 한 개만 꺼내주세요. 그 하나 꺼내온 게 뭐랑 똑같냐? 중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이렇게 쌍따옴표를 묶어서 중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끝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 다 썼으니까 엔드 가로 맨 뒤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죠. 해서 엔드 가로가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납니다. 그때 이제 얘가 첫 번째 조건 그리고 얘가 두 번째 조건이요. 해서 여기서 우리 곱하기 1하는 거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조건 다 썼으니까 엔터 딱 눌러주고요. 눌렀더니 false 하고 떴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급 필터 실행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아무 셀이나 클릭해주고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에 찾아가서 우리 고급이요. 고급 클릭해주고요. 지금처럼 결과 어디다 표시할래?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습니다. 라고 찍어주고요. 목록 범위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고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 A의 17에서 18번 셀이다. 찍어주고 복사 위치는 우리 A의 20번 셀이다. 찍어주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6명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서 지금 요 문제 풀 때 제가 쓴 식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mid left right 함수로 뭔가 추출하게 되면 그거 문자로 출력이 돼요. 문자로 이제 나와요. 결과가 문자로 나오니까 그게 5 이하냐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우리가 mid left에 나온 그 값을 우리가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해서 여기다 곱하기 1 했어요.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right라는 함수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구분이 중으로 끝나는 데이터 그거 이제 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이름에 주자를 포함하고 라고 했어요. 자, 이름에 보게 되면 지금 여기는 주자가 여기 들어있죠. 그리고 주자가 여기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주자가 여기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주자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주자를 포함하고 그랬으니까 이름이 지금 전부 다 세 글자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글자가 주자여도 되는 거고 두 번째 글자가 주자여도 되는 거고 세 번째 글자가 주자여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해서 우리가 주자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그걸 찾을 때 find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름에서 주자라는 글자를 찾아라 그렇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구분이 여고 또는 남고인 데이터를 추출해라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럼 구분에는 여고랑 똑같아 남고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두 번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 그 두 번을 물어볼 때 또는으로 묶였으니까 그 두 개를 우리가 오하라는 요 함수를 묶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얘를 크게 봤을 때 이름에 조건이 붙어 있는 거고 구분에도 조건이 붙어 있죠. 이 두 개의 조건에 대해서는 하고로 묶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and라는 요 함수를 묶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조건 한번 작성해 보자고요. 자, A의 17번 셀에 찾아가서 여기다 조건 제목 조건이라고 써주고 는이라고 써서 일단은 fin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름에 주자가 포함되어 있냐 그거 한번 써보자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find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무슨 글자 찾아라? 우리 주라는 글자를 찾아라. 주라는 글자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우리 이 이름에서 찾아라. 그렇게요. 해서 이렇게 쓰고 나서 가로만 닫아주면 되죠. 그럼 B의 2번 셀에서 주라는 글자를 find 찾아주세요. 그거요. 그렇게 쓰고 나서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엔터 눌렀더니 3하고 나왔습니다. 얘가 왜 3이라고 나왔어요? 주라는 글자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3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만약에 지금처럼 이런 사람 이름을 찍어주고 주라는 글자 찾아
그렇게 쓰게 되면 주라는 글자가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오류값이 그렇게 이제 발생할 겁니다. value라는 오류가 발생할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주라는 글자 찾아 그러면 세 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3하고 나오겠죠. 여기서 주라는 글자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결값이 이제 value하고 뜰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주라는 글자가 첫 번째 글자에 있으니까 1하고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여기서 find라고 쓴 거 있죠. 주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냐 안 돼 있냐 그거는 주라는 글자가 들어있으면 뭔가 1이 됐든 2가 됐든 3이 됐든 뭔가 나오겠죠. 주라는 글자가 없을 때는 value라는 그 오류가 발생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구한 그 결과값이 1 이상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돼요. 1 이상이다 그러면 1일 때도 만족하고 크다라는 기호 때문에 2일 때도 만족하고 3일 때도 만족하고 4일 때도 만족하고 쭉 만족할 거 아니에요. 오류값만 아니면 무조건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이 우리 이름에서 주자를 포함하고 그거 이제 조건 써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건을 우리가 이제 and라는 함수로 묶어보자고요. and라고 쓰고 지금 방금 내가 쓴 게 이제 우리 이름의 주자가 포함되어 있냐? 그거 이제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뒤에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이 여고랑 똑같아? 남고랑 똑같아? 그거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때 여고 또는 남고 그랬으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오아라는 함수로 열어주면 됩니다. 오아라고 써주고요. 이 뒤에 2번 셀, 9분의 첫 번째 셀이요. 이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 뭐랑 똑같냐? 여고랑 똑같냐. 그래서 여고하고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고 물어봤으니까 이제 남고도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2번 셀에 들어있는 이 값이 뭐랑 똑같냐? 남고랑 똑같냐. 이렇게 해서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해서 오아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고랑 똑같아 남고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본 거고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이 자체를 오아로 이렇게 묶어준 거예요. 그러면 and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요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그러면 두 번째 조건까지 다 썼으니까 맨 뒤에 가서 이제 and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름에 대한 조건, 컴마, 그 다음에 이제 구분에 대한 조건이요.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 자체를 and로 싹 다 이렇게 묶어준 거예요. 그때 이제 남고냐 여고냐 그거 물어보는 거는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지금처럼 남고랑 똑같아 여고랑 똑같아 이거를 오화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식 다 썼으니까 엔터 딱 누르고요. 이제 고급 필터 실행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중에서 아무 셀이나 한 칸 찍어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 고급이요. 고급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뜨죠. 그러면 맨 위에 보니까 이제 결과하고 물어봐요. 우리는 결과를 A의 20번 셀부터 시작해서 표시할 거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해 주세요 라고 해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목록 범위 찍어서 맞나 확인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 우리가 조건 쓴 거 범위 잡아주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복사 위치요. 복사 위치는 A의 20번 셀부터 시작해서 결과값 보여달라 이렇게 찍어놓고 이제 확인만 눌러주면 되겠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명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가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그래서 지금 and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첫 번째 조건, 컴마, 두 번째 조건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씩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총점이 그랬어요. 총점이 지금 우리가 이곳에 전부 다 데이터가 쭉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제 상위 2위 이내이거나 하위 2위 이내인 그 데이터를 추출하래요. 상위 2위 이내, 하위 2위 이내 그 중간에 이거나로 묶여 있으니까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오아라는 함수로 싹 다 묶어주면 되고 그때 이제 상위 2위 이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라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라지라는 함수로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한 다음에 그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우리가 추출해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위 2위 이내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꼴찌하고 뒤에서 이제 2등인 사람 그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제 스몰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한 다음에 그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위 2위 이내인 그 데이터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 두 개 조건을 이제 우리가 오화로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조건 한번 써보자고요. 자, A의 17번 셀에 찾아가서 여기다 이제 조건이라고 우리 제목 써주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는으로 시작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우와 열어주고요.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위 2위 이내인 거 먼저 찾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라지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라지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총점이 들어있는 모든 범위, 이 전체 범위 싹 다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셀이랑 이 라지 값을 비교하든 간에 우리는 이 범위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해야 돼요. 해서 이 전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F4번 눌러서 우리가 전체 달러 붙여줘야 됩니다. 해서 이 영역에서 두 번째로 큰 값 찾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상위 2위인 두 번째로 큰 값, 그게 이제 나올 거예요. 두 번째로 큰 값이 나오면 이 총점이 들어있는 첫 번째 셀부터 시작해서 비교를 하면 되는데, 이 첫 번째 셀부터 비교해서 이 라지 값에서 나온 그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라지 값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하게 되면 2등인 그 점수가 나올 거고, 이거보다 큰 점수 찾아라 라고 하게 되면 이제 1등의 점수가 나오겠죠. 해서 1등, 2등 점수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교해 준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뒤에다가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 스몰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위 2위인 그 점수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래서 스몰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나서 총점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 형태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죠. 해서 이 범위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찾아달라.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스몰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이랑 우리 총점의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비교를 하는데, 이 두 번째로 작은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줘야죠. 자, 그럼 이제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우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닫아놓고 이제 엔터요. 엔터 누르게 되면 이제 우리 조건 다 썼죠. 다 썼으면 이제 고급 필터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 중에서 아무 셀이나 이렇게 찍어주고,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이제 고급하고 있죠. 고급 선택이요. 선택하고 나서 우리가 이 결과를 우리는 A의 20번 셀부터 볼 거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해 주세요 라고 찍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목록 범위 찍어서 목록 범위 전체 데이터 맞나 확인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 A의 17번에서 18번 요 영역 지정해 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사 위치는 이제 A의 20번이다 해서 A의 20번 셀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가 지금 이만큼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추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점 보게 되면 지금 이 두 가지 데이터가 우리 상위 2위 데이터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이제 하위 2위 데이터요. 해서 이렇게 네 개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작성했던 그 조건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요. 6번 문제 보니까 이제 총점이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은 데이터를 추출하래요. 그러면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은 데이터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추출해라. 그거죠. 그럼 큰 거 작은 거 그 두 개 데이터 추출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가장 큰 값을 우리가 구할 때는 max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될 거고, 가장 작은 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min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때 이제 max로 구하고 min으로 구하고 그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우화로 묶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조건 한번 써보자고요. A의 17번 셀에 찾아가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제목을 조건하고 써주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A의 18번 셀에다가 우리가 일단은 우화 함수부터 같이 한번 써보자고요. 우화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은 가장 큰 값 찾을 겁니다. 일단 가장 큰 값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max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해서 max라고 쓰고, 우리는 지금 총점이 가장 큰 거 찾을 거니까 총점이 들어있는 이 영역 싹 다 범위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총점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할 때는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가장 큰 값을 구해야 되겠죠. 해서 이 전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가로만 닫아주면 우리 총점에서 가장 큰 값을 이제 구해줄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값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 값이 어디 있는지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맥스 쓴 거 맨 앞에 가서 이제 총점 중에서 첫 번째 셀 찍어주고요. 이 첫 번째 셀부터 시작해서 이 맥스의 값이랑 똑같은지 비교해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쓰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조건 다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가장 작은 데이터를 찾을 겁니다.
그때 가장 작은 값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min이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해서 min이라고 쓰고 또 총점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할 거니까 총점에 들어있는 이 전체 영역 범위 지정해 주고요. 이 범위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 눌러서 전체에 달러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min이라는 요 함수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했으면 그 가장 작은 값이랑 우리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비교해서 그게 어떤 데이터인지 그거를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부터 min의 값이랑 똑같은 거 찾아. 그렇게 해요.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우리 두 개의 조건식을 다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 뒤에서 이제 5와 가로만 닫아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최대값을 찾아줄 거고 여기서 이제 최소값을 찾아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추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싹 다 이렇게 이제 5화로 전부 다 묶어서 우리가 조건식을 썼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건식 다 썼으니까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false하고 떴네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고급 필터 실행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 데이터라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고급이라고 있죠. 고급 찍어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뜨면 우리는 결과를 A의 20번 셀부터 시작해서 표시할 거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해 주세요 라고 찍어주고요. 목록 범위 찍어서 목록 범위 맞나 안 맞나 확인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 우리가 조건 쓴 A의 17번, 18번 영역 지정해 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위치는 우리가 A의 20번 셀부터 시작해서 결과를 추출할 거니까 A의 20번 셀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떴습니다. 총점 점수 보니까 85가 있어요. 85가 가장 큰 그 값인가 봐요. 그리고 68이 가장 작은 값인가 봐요.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데이터 추출했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작성한 그 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7번 문제 보니까 지금 국어, 영어, 수학 이 세 과목의 점수가 모두 70점 이상이고 그리고 총점이 상위 5위 이내인 그 데이터를 추출하래요. 그때 우리 데이터 보게 되면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여기 이곳에 들어있죠. 이 세 과목이 모두 다 70점 이상이어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함수가 countIf라는 요 함수를 사용하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럼 countIf는 조건에 만족하는 그 셀의 개수를 세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세 개의 범위를 지정해주고 70점 이상인 거 개수를 세달라. 그렇게 이제 함수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개수를 셌을 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얘하고 얘만 두 개만 이제 70점이 넘어갔죠. 그리고 얘는 70점이 안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요 첫 번째 셀 가지고는 요만큼을 가지고는 결값이 2하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두 번째 있는 이 사람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세 과목 다 70점이 넘었죠. 그때 이제 countIf의 결과는 얼마 나와요? 3개 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 사람도 결값은 3하고 나올 거고요. 그 밑에도 3하고 나올 거고 그 밑에도 3하고 나오겠죠. 근데 그 밑에 사람은 이제 2하고 나올 거예요. 왜? 첫 번째 과목 국어 점수가 69점이니까 70점 이상인 게 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해서 모두 다 70점 이상이냐? 그걸 물어봤을 때 그 개수가 3이 나와야 세 과목 모두 다 70점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countIf로 70점 이상인 것들의 개수를 세달라 그렇게 하고 그 결과가 3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총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 상위 5위 이내인 그 데이터를 구하래요. 그때 상위 5위 이내인 그 데이터를 구할 때 문제 보니까 rankEQ라는 요 함수를 쓰래요. 그러면 rankEQ라는 요 함수는 원래 순위 구하는 그 함수잖아요. 순위 구해주는 함수니까 순위를 구한 다음에 5위 이내 그러면 1등, 2등, 3등, 4등, 5등까지 출력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1등부터 5등까지 그렇게만 출력하려면 순위를 구해놓고 그게 5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해서 5보다 작다라는 기호가 들어가야 1, 2, 3, 4등의 점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같다라는 기호가 들어가야 5등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조건을 작성하면 되는데 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중간에 보면 70점 이상 2고로 묶였으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그거를 AND로 우리가 묶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조건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 rankEQ. 자, rank.eq라는 요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맨 앞에다가 내 점수 찍어주고요. 뒤에다가 이제 범위를 찍어주면 되는데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달러를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rankEQ의 옵션을 써줄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옵션에는 두 가지가 있죠. 0 아니면 1 써라.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옵션 0을 쓸 때는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습니다. 생략하고 쓰면 그게 옵션이 0이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1 원래는 1이 아니죠. 원래는 이 랭크 EQ에서 옵션은 0을 쓰거나 0 이외의 값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해서 0 이외의 값. 그럼 0 이외의 값이다 그러면 2를 써도 되고 3을 써도 되고 4를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2든 3이든 4든 어떤 걸 써도 상관없다. 그렇게 외우면 나중에 옵션 쓸 때 이제 헷갈린다고요. 뭐 써야 되지? 헷갈리니까 그냥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라고요.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옵션을 0을 쓰게 되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우리가 석차를 구하는 거고 1을 쓰게 되면 이거는 이제 오름차순으로 석차를 구해 주는 거예요. 내림차순으로 석차를 구한다. 그 얘기는 내리막길이요. 내리막길 그러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점점 내려가는 거죠. 해서 시작하는 지점이 높은 데예요. 해서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우리가 석차를 구해라. 그 얘기는 높은 숫자가 1등이다. 그 얘기요. 높은 숫자가 1등이 되게끔 만들어라. 그 얘기고 오름차순으로 이제 석차를 구해라. 그 얘기는 오르막길이요. 오르막길은 시작하는 지점이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점점 올라가는 거죠. 해서 얘는 이제 낮은 숫자가 이제 1등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옵션이요. 여기서는 지금 총점을 가져갈 거니까 총점은 점수니까 당연히 높은 게 1등이 돼야죠. 해서 우리가 좀 이따가 랭크 EQ라는 함수를 쓸 때 우리가 그냥 옵션은 생략하고 그냥 쓸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요 사람의 이 82점이 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의 석차를 구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77점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에요?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해서 이 전체 범위는 위치가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변하지 않으니까 이 범위에다가 무조건 달러 붙여서 그렇게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 if도 좀 보자고요. 카운트 if 함수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 잡아주고요. 그 뒤에다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해서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의 카운트 개수를 세주세요. 그거요. 자, 그럼 이제 조건 한번 써보자고요. A의 17번에다가 이제 조건이라고 제목 먼저 써주고요. 는이라고 먼저 쓰고 우리는 조건을 이제 두 가지를 쓸 건데 그 두 가지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and라는 함수로 시작하면 되겠죠. and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이게 모두 70점 이상이냐 요거 이제 구할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count if라는 요 함수 쓰면 된다 그랬어요. count if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국어, 영어, 수학 첫 번째 사람의 이 점수 쭉 범위 잡아주고 이 세 개 영역에서 어떤 거 찾아라? 70점 이상인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70점 이상인 거를 이 범위에서 70점 이상인 걸 찾아서 카운트 개수를 세주세요. 그거요. 그때 이제 개수 셌을 때 이제 개수가 나오겠죠. 그 개수가 뭐랑 똑같냐? 3이랑 똑같냐? 여기서 카운트 if의 개수가 3이 나와야 세 과목 모두 다 이제 70점 이상이라는 그 얘기잖아요. 해서 여기서 이제 같다 3 해서 카운트 if의 결과가 3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일단은 순위 먼저 구해야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rank.eq 하고 써주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사람의 점수부터 시작해서 석차 구할 거예요. 이 77점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에요?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때 이 범위에는 무조건 달러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범위에다가 F4번 눌러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원래 옵션을 써주면 되는데 옵션은 생략하고 쓸 겁니다. 해서 H2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 이 영역에서 몇 등이에요?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석차가 나오겠죠? 몇 등하고 나올 거예요. 그 등수가 5보다 작거나 같다 5하고 이렇게 써줘야죠. 해서 여기서 구한 그 석차가 5보다 작다. 그 얘기는 1등, 2등, 3등, 4등을 보고 얘기하고 같다라는 기호까지 있어야 5등까지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추출이 되겠죠. 해서 이렇게 해서 식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맨 뒤에 가서 이제 and 가로만 닫아주면 돼요. 해서 and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 눌렀더니 false 하고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고급 필터 실행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고급이라고 있죠. 고급 찍어주고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고급 필터 대화 상자 떴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이제 A의 20번 셀부터 볼 거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해 주세요. 그때 이제 목록 범위 맞나 안 맞나 확인 한번 해주고요. 조건 범위는 우리가 조건 작성한 거 여기 있죠. 범위 잡아주고 복사 위치는 A의 20번 셀입니다. 라고 이렇게 찍어주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때 이제 우리가 조건식으로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예요. 8번 문제 보니까 등록일이 그랬습니다. 등록일이 지금 이곳에 쭉쭉 들어있죠. 이곳에 보니까 연월이라고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등록일에서 10일 이전이거나 라고 했어요. 10일 이전이냐? 물어봐야죠. 그때 이제 연도하고 월은 우리는 필요가 없어요. 연하고 월은 필요 없고 우리는 요 일만 필요합니다. 요 일이 몇 월 달이든 몇 년 몇 월 달이든 상관없이 이 등록일의 일이 10일 이전이냐? 그것만 물어보면 돼요. 해서 이 등록일에서 우리는 일만 필요하니까 그거를 이제 day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추출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등록일에서 day라는 함수를 묶어서 일을 먼저 추출한 다음에 그 추출한 그 값이 10일 이전이냐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10일 이전이다 라고 하게 되면 10보다 작거나 같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 이제 첫 번째 조건 끝.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국어 점수가 영어 점수보다 작은 데이터를 구하래요. 그러면 국어 점수는 이곳에 들어있고 영어 점수는 여기 있죠. 그러면 국어 점수가 영어 점수보다 작냐? 그렇게 이제 조건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이 점수 비교한 거랑 등록일이 10일 이전이냐 그거 이제 물어본 거랑 중간에 보니까 이거나로 묶여 있어요. 이거나로 묶여 있으니까 둘 중에 이제 하나의 조건이라도 만족하면 된다는 거죠.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우화로 묶어서 이제 써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조건 한번 작성해 보자고요. A의 17번 셀 찍어주고 일단 조건이라고 우리가 제목 먼저 써야죠.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는 두 개의 조건을 쓸 건데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우화라는 함수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이 이제 등록일이 10일 이전 그랬으니까 일단 등록일에서 우리가 일만 먼저 추출해야 돼요. 해서 day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등록일에서 첫 번째 날짜 찍어주고 가로만 닫아주면 되죠. 그럼 이제 C의 2번 셀에 들어있는 그곳에서 일만 추출할 거예요. 그 일을 추출한 게 10일 이전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작거나 같다 10이요. 작거나 같다 10 이렇게 쓰면 이제 첫 번째 조건 끝.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국어 점수가 영어 점수보다 작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국어 점수 찍어주고 짝딱 표시해주고요. 그 다음에 영어 점수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국어 점수 찍고 국어 점수가 영어 점수보다 작냐? 요렇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도 다 썼으니까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우와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해서 우와 함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이 두 개의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싹 다 우화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고급 필터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에 이제 고급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고급 들어가고요. 우리는 결과를 다른 장소에 복사할 겁니다. 그때 조건 범위는 A의 17에서 18번 셀이다. 찍어주고 복사 위치는 A의 20번입니다. 찍어주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쭉 여러 개의 데이터가 나왔죠.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제가 작성한 그 조건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8번 문제까지 쭉 풀어봤는데 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1번부터 시작해서 8번까지 싹 다 문제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만약에 조건 작성하는 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면 여러분들이 아직 함수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어차피 계산 작업에 넘어가게 되면 함수를 거기서 이제 자세히 배워요. 거기서 이제 함수를 먼저 배우고 나서 이 고급 필터 조건 써라 그러면 이 고급 필터 조건은 되게 쉽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고급 필터 어떻게 문제 푸는지 그 형식만 잘 기억해 두세요.